금년 상반기부터 주식시장에 가장 뜨거운 이슈를 몰았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이었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올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그 스탠스를 바꾸는 과정에서 과연 주택 경기 활성화는 건설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문가 모시고 여러분과 심층 깊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신서정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달포 전에 저희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건설업에 대한 강한 푸시를 하셨는데 거의 들어맞은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건설업종도 일종의 그 사이클 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정부가 약간 스탠스를 바꾼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면을 해석을 해봤을 때 주택 공급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택 가격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전형적인 호황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택의 익스포저가 높은 건설사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익 레벨이 찍히지 않을까 싶고 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분양 물량이라던가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이 연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일례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나면 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고 이러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나면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주택 공급도 같이 빠지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연출이 됐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가격 증가와 분양 물량 증가, 즉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사이클이고요.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더라도 이번 상반기 때 누적 분양 물량이 한 16만 호 정도가 찍혔습니다. 물론 예. 연간 예정 분양 물량 대비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달성률이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설사 분양가 협의 등으로 프로젝트 단에서 분양 물량이 밀리더라도 추세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사이클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책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이제 올 하반기에서는 오히려 공급 진작책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의 변화가 건설업종 그리고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주가 올랐던 건설업종의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좀 이익 레벨을 뜯어서 보면 플랜트 비중은 상당히 많이 줄어오는 추세를 유지해 왔었었고 네. 주택 부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익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어 왔었었는데 이 말인즉슨 이익 단에서 주택 부분의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게 전체 실적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PQ, 그러니까 매출 단에서도 주택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익률 단에서도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GPM 20% 정도는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PQC가 모두 개선되는 그림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제가 빠르게 체크를 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특히 대형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안정적인 감소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방 산업을 체크해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신서정 연구위원께서 스튜디오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현대건설을 좋게 본다. 그 당시 현대건설 가격이 5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6만 천 원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예상이 돼 있고요.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기대하는데 과연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현대건설, DLENC, GS건설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세 가지의 이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다른 피어들 대비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찍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추정치 기준으로 매출액 4.5조에 영업이익 2,11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확실히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실적을 계속해서 증명하지 않을까 싶고 예.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플랜트 부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가 구조조정을 할 것 같고 예. 인당 평균 한 2억 정도 잡는다라면 일회성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잡히면서 네. 사실 영업이익 단에서는 기존 QOQ 혹은 YOY 단의 대비로 봤을 때는 실적이 눌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 혹은 내년 그림을 같이 그려본다라면 이번 2분기 실적이 빠지는 것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도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DLE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는데 예. 기존의 연간 영업이익 8,300억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단에서 특히 이번 연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개연성이 있어 보여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PBR을 받고 있었던 동사가 안정적인 실적이 증명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대우건설의 M&A입니다. 특히 대우건설을 M&A 하는 시도업체가 중흥건설이라는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그런 중소건설사였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었었고 네. 원래 입찰가는 2.3조 원 정도를 제시했었다가 재입찰 과정에서 2.1조 가량으로 수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예.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타임라인은 아직까지는 언론상으로 밝혀진 부분은 없고요. 주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대우건설은 매각 마무리 때까지는 주가 변동성은 다소 예상이 되고 있고 두 가지 기업이 합쳐졌을 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으로는 중흥건설이 그동안 잘해왔었던 신도시라던가 새롭게 택지를 받아서 주택 분양을 늘리는 사이드를 좀 담당을 할 거라면 대우건설은 이제껏 상당히 잘해왔었던 재건축 재개발이라던가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계속해서 익스포저를 늘려나갈 것 같아서 이러한 투트랙으로서 같이 결합되면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우리 또 연구위원님 하신 말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건설업에서는 대형주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반면 건설 소재, 건자재 쪽을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망 좋은 건자재, 소재 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분류를 나눠서 봤을 때는 B2C보다는 B2B 업종에 조금 더 주목을 할 때이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과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사실상 건자재 쪽에서도 작년의 경우에는 B2B 비중이 높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한샘과 같은 종목들을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나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B2C보다는 B2B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예.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될 것 같고요. 일례로 한샘을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코멘트를 드리자면 네. 최근에 가구업체들은 PB라던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예상보다 이익률이 꺾일 만한 개연성이 있어 보여서 네. 영업이익단에서는 2분기 실적부터 좀 기대감을 낮추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B2B, 폼 업체라던가 시멘트 업종들은 여전히 2분기보다 3, 4분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꾸준히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환경 모멘텀과 엮어서 보더라도 네. 멀티플 단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서 아주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건자재 종목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가 주택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대형 건설사가 더 수혜를 많이 보겠죠. 하지만 그 영향은 중소형 건설사에도 확대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중소형 건설업체 중에서는 눈여겨볼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일직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형사냐 중소형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사가 우위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중소형사 중에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 대비 예. 실적이라던가 분양 물량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예외 사항으로서 확실히 주가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DL건설과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호건설은 지금 연간 실적 가이던스 이상의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년 대비 분양 물량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림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고,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프리뷰를 통해서 매출액 5,146억 원, 영업이익 662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DL건설도 마찬가지의 논리에 의해서 전년 대비 확실히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익률 단에서도 안정적인 개선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증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주가 상승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신서정 연구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이 투자는 우리 동학개미, 특히 처음으로 금년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자립 기능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서정 연구위원님께서 올 하반기에 건설업을 투자하신 데 있어서 이런 포인트는 꼭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업종을 분석할 때 주요시하는 지표들은 수주, 분양, 실적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각 기업단에서 팔로우업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주택 부분 중심으로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만, 각 기업단에서는 일회성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율,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서 특히 중소형사 중심으로는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분양률이나 공정률에 다르게 일회성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실 것을 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수주, 분양 실적은 꼭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